차라리 이게 정확한 보도일 수도 있죠. 경고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엄포라는 말도 없어요. 그건 우리 언론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성공업지구준재단 이사장 김진향입니다. 한 가지 먼저 고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북한 통일 문제, 남북관계 관련 언론 뉴스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한 2, 3일 정도는 집중적으로 우리 언론의 북한 통일 관련 기사들을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목과 뉴스 내용을 보면 볼수록 뭐라 그럴까요? 우라통, 분노, 좌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단 체제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겠구나. 언론 자체가 이미 언론이 아니다. 70년 분단 체제의 완벽한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다. 언론 자체가 분단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70년 체제로서의 언론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분단 언론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북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저급합니다. 전쟁의 상대방으로서 극복하고 넘어서야 되고 하나의 악으로서 딱 설정해놓고 모든 논의를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주 관성적으로 일상적으로 기성전 북한 나빠, 찌질한 놈들, 루저들, 혐오의 대상, 하여튼 쟤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이것을 일반화해서 모든 기사들을 쓰고 있다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하다 보면은 제 마음이 가슴에 상처가 진짜 많이 생겨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사실 요새. 이것을 매일 보게 되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매일매일 왜곡 오도들이 쌓이면 국민들의 인식이 반북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반평화적, 반통일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그래도 한번 어떤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어떤 것이 진리하고 다른지, 정의적 관점에서 다른지를 또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잖아요. 12월 3일자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금강산 철수하는 판에 김현철 북의 원상 갈막 개발 논의하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건 오보입니다. 굉장히 의도된 오보입니다. 뭐냐면요. 금강산 철수하는 판에 김현철 북의 원상 갈막 개발 논의하자. 팩트가 잘못됐습니다. 무슨 뜻이냐? 김현철 장관은 관훈 토론에 가가지고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측이 새로운 길을 이야기하는데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했을 때 아주 원칙적으로 지난해 9.19 평양선언에서 동해 관광 특구를 남북 공동으로 개발하자라는 취지의 발언, 그 합의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금강산 이런 판에 우리 정부가 원산 갈마지구 북측과 같이 개발하자고 제안한 듯이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건 이후에 통일부도 이거에 대해서 공식 대응을 했습니다만은 적절치 않은 오히려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입니다. 근데 이 보도 내용을 그 날짜 사설에 그대로 또다시 들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북이 금강산 철거 통고하자, 원상 개발하자는 정부. 내용은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왜곡 오도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의 뇌리에 무엇을 심었을 것인가. 이 정부가 얼마나 아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정부인지를 인식시킨 거죠. 매우 적절치 않은 뉴스다 내지는 제목 선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김현철 금강산 컨테이너 숙소 340개 방치돼 철거 불가피 시사. 사실은 정확한 워딩을 따드리면 철거라는 개념보다는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비. 사실은 미묘한 차이지만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또 이렇게 다뤘습니다. 이게 제목에서 하나의 프레임을 가둔 건데요. 김현철, 북한 미사일 발사로 억지력 강화, 도발 정당화. 이것도 사실은 사실 왜곡입니다. 관련 내용을 쭉 보고 있으면은 제목은 이렇게 뽑았지만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난 관훈클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북측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김현철 장관은 북측의 설명을 소개했습니다. 북측 입장에서는 이것을 억지력, 미사일 발사 억지력이라고 소개를 한다라는 북측의 입장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북측의 의도를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현철 장관의 해석인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북측의 도발을 정당화했다라는 식으로 제목을 뽑았죠. 그런데 내용에 가보면 또 좀 다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내용 안 봅니다. 제목만 봅니다. 이미 제목에서 왜곡 보도를 그대로 접수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그런 제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죠. 동아일보도 썼습니다. 김현철, 북의 이딴 미사일 발사는 억지력 강화 논란 이렇게 썼습니다. 똑같은 왜곡 보도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뉴스죠. 한국경제 이렇게 썼네요. 김현철, 북이 호응하면 당장 가능한 협력사업 많다라고 했다고 하면서 지나친 대북 낙관론 도마. 참 남북관계를 한번 풀어보려고 뭐라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선의적 관점에서, 호의적 관점에서 이야기, 계획도 아니고 의지가 있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이 판국에 뭔 남북경협이냐, 이 판국에 무슨 금강산 관광사업이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침소봉대에서 썼던 내용들입니다. 지난 11월 29일자에 여러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거의 뭐 수백 건을 쏟아냈던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계속 쏟아내고 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북측 ICBM 발사기지 동창리의 트럭 장비 분주. 이 모든 뉴스들은 대부분 아사히 신문을 다 인용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추정입니다. 추정. 그러면서 무언가 모르게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려는, 고조시키려는 그런 뉴스들인데 읽어보면은 그냥 그런 말들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하고 모든 언론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미 정찰기 3종류 띄워보고 있었다. 즉 북측의 도발을 미국의 정찰기 세대가 와가지고 그간에 거의 띄워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뭐 아주 자세한 사진, 이 비행기들, 정찰기들 다 소개하면서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면서 북측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 북측의 도발들을 다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쓰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건 사실은 북측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도발입니다. 북측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이걸 우리 언론이 대놓고 쓰고 있어요.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남측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작전들일 수 있는데요. 한미가 북을 굉장히 자극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언론이 그냥 여과 없이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 남과 북의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이미 여러 많은 4.27과 9.19의 수많은 그 합의들은 이미 내팽개쳐진 상황을 근본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보도들이죠. 근데 이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군 정찰기 3종 세트, 이례적 한반도 동시 출격, 2만 3만 피트 따로 정찰, 이틀간 샅샅이 뒤졌다. 그러니까 북측을 이틀간 샅샅이 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측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도발이죠. 북측에게도 국방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북측에는 국방이 없겠습니까? 엄연히 우리가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 미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은 68년간 지금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휴전 상황에서 국제법적으로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 상황을 극명하게 지금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언론은 미국이 북측의 모든 전 지역을 정찰기 세대가 들어와가지고 샅샅이 뒤졌다고 지금 공개 폭로한 거예요. 우리들 국민들한테는 이 뉴스거리가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은 북측한테는 이것 자체가 이후에 북측이 뭔가 군사적 액션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이 언론은 말입니다. 군사적 긴장 심화를 계속 고조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반평화적 언론 보도이죠. 우리는 이 상황들 전혀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굉장히 엄중한 뉴스거리를 이렇게 다뤘다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죠.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정찰기 연일 한반도 출격, 북 미사일 발사용 토대 수십 곳 정설. 이 모든 언론들이 하고 있는 이 아사히 신문, 아사히 신문이 대한민국 언론을 쥐락펴락하고 있는구나. 대한민국의 언론 수백 개가 동시에 똑같이 받았습니다. 참혹한 이야기죠. 일본은 분단제 심한 이데올로기를 똑같이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과 없이 이 주요 언론들이 아사히 신문을 인용을 보면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언론사들이 우리 국방부라든가 해당 기관에 문의라도 했을 줄 알았습니다. 어느 곳에도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냥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이라고 다 나옵니다. 이게 언론일까요? 세계일보 마찬가지. 북 수상한 움직임 포착했나? 미 특수정찰기 또 비행 나서. 긴장고조, 적대의 심화 이데올로기를 계속 양산한다. 북 수십 곳의 ICBM 발사용 콘크리트 구조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사히, 우리 조선일보, 중앙동아 모든 언론이 거의 똑같이 받았던 이거를 기사 양이 굉장히 큽니다. 분석할 것도 없는데 그대로 실었습니다. 결국 아니면 말고식이겠죠. 김정은 사랑한다는 김용옥, 김정은을 사랑한다는 김용옥, 그의 책 추천한 문 이런 유서인데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며칠 쉬면서 책 3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 책 한 권이 김용옥의 청년 통일을 말하다 그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목이 이런 겁니다. 김정은 사랑한다는 김용옥, 그의 책을 추천한 문.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연관시켜서 연결시켜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문 현 대통령이 친북 내지는 종북 이런 식으로 구도를 짜맞추기 위한 하나의 아주 의도된 제목 달기죠. 언론이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 전혀 무관하죠. 그냥 기본 그 언론사의 지향을 확실히 담아가지고 반정부적으로 계속 네거티브하게 써가는 그런 프레임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조선일보 사설도 달았습니다. 이 판국의 최종 책임자 문은 책 3권 읽었다 홍보 이렇게 비아냥 글에서 썼는데요.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참 독자들의 국민들의 몫이 큰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가 12월 2일 날 이런 제목의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가죽 롱코트, 아이보리색 트렌치 코트, 김일성 룩 벗고 김정은 스타일로. 이게 이제 그 기사입니다. 굉장히 큰 기사죠. 굉장히 큰 기사에 무엇을 다뤘는가? 북측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드레스 코드, 옷 입는 이것을 지금 집중 기사로 다뤘어요.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옷 입는 모양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기사를 접한 적이 있을까요? 이런 것도 기사일까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혼란스럽죠. 12월 2일자 이거 제가 따로 한번 우리 국내에 들어있는 탈북자 문제는 꼭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이렇게 들었습니다. 27일 한 베트남 정상회담 열렸을 때 탈북민 신경 써달라 한마디만 했어도 그리고 전 언론이 며칠간 탈북민 11명 강제 북송얘기로 중심해가지고 다 다뤘는데요. 탈북 문제를 한번 제대로 한번 심층으로 다뤄보고 싶습니다. 이거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제법적으로는 굉장히 국제법을 어기는, 기본을 지키지 않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탈북자 문제 최초로 발생했었던 그 시기부터 한번 이 탈북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따로 한번 직접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전 언론에 모든 것을 도배했던 제목이 나옵니다. 기사가. 트럼프 필요하면 북에 무력 사용할 것. 즉 트럼프 필요하면 북에 무력 사용할 것. 로켓맨 김정은의 군사력 쓸 수도 있다. 트럼프 북에 경고. 이렇게 조선, 한국, 중앙, 동아 다 달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엄정하게 말씀드리면 왜곡, 오도, 침소 봉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 뉴스의 소스는 그런 겁니다. 나토 70주년 기념식장에서 기자가 트럼프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북한 관련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김정은을 신뢰하고 있다. 김정은은 로켓 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로켓맨이라고 칭했었다. 만약에 이 중요한 워딩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우리의 무력을 북측에 써야 될 상황이 온다면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아주 완곡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앞에 김정은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다.
로켓 늘 쏘고 있다. 그래도 별 문제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또 기자가 질문하니까 만약에 미국이 북측을 무력을 사용할 상황이 오면은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if가 두 번 더 갑니다. 그런데 북의 엄중 경고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북의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이것을 그냥 단정해가지고 전 언론이 엄중 경고, 엄포를 놓았다, 북에 경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왜곡입니다.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원 워딩을 정확히 소개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요. 한겨레 기사가 이렇게 씁니다. 김정은, 이건 워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여전히 신뢰, 무력 써야 한다면 사용할 수도, 워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차라리 이게 정확한 보도일 수도 있죠. 경고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엄포라는 말도 없어요. 그건 우리 언론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네, 뭐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면 군사력 쓸 수도 있다. 대북 경고 썼죠. 그리고요. 서울신문은 이렇게 썼죠. 트럼프 북에 무력 사용할 수도 엄포. 글쎄요. 이 이야기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또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경제가 2년 만에 로켓맨 다시 꺼낸 트럼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행보에 공개 경고 이렇게 썼습니다. 참 사실 이것도 적절치 않은 제목 달기 같습니다. 뭐냐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1년 6개월 정도 국가적 차원에서 건설했던 삼지연군 새로운 도시 건설, 그것을 준공식에 갔습니다. 준공식 행사에 갔을 뿐이에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삼지연에 간 이것을 백두산 행보로 딱 설정해 놓고 백두산 행보에 공개 경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목만 보면은 두 가지 아주 엄중히 연결되는 것처럼 왜곡했죠. 오도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뉴스가 오늘도 계속 나왔습니다. 미군 정찰기 하루 3대 출동, 북측 ICBM 도발에 대비, 미, 북 동양파 정찰기 항적 노출 이례적.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쭉 한 4, 5일 걸쳐서 끊임없이 계속 똑같은 뉴스가 나옵니다. 이거 뭔가 한 번도 아니고 한 일주일간 계속 의도된 긴장 고조,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 은연중에 주입시키고 있죠. 한번 다뤘으면 됐지 일주일간 계속 떠들어야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불안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유는 다른 겁니다. 남과 북의 한반도 평화의 질서에 대해서 북미 간 평화의 질서에 대해서 다 필요 없고 다 깨졌고 일상적 군사적 긴장 고조, 분단체 심화 이데올로기를 양산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엄선해서 가져온 겁니다. 보도 못하는 기사들도 진짜 많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런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제목만 보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내지는 남북관계는 완벽히 파탄 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식의 왜곡된 프레임에 우리가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 다 담보되지 않고 일상적인 북에 대한 적대적 이데올로기, 대립적 이데올로기, 우리 중심의 사고방식을 은연중에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이 분단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다는 생각을 많이 드립니다. 여전히 평화로 가려면 분단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고 물적 토대라면 이 분단을 넘어서 진짜 평화로 가려면 언론의 북한 통일 문제와 관련 남북 관련 뉴스의 정확성이 먼저 담보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남북관계 북한 관련 뉴스 필터링 요 정도로 가슴 아프게 정리합니다. 고맙습니다.